제15화 이순신의 제1차 출전. 전라 좌수영.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다. 저 멀리 다도해의 섬들이 아름답게 바다에 누워있다. 한편 전라좌수영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장들은 들으라. 조정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외놈들이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싸움은 그동안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 제장들은 함대 편성 지침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가? 눈을 감고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거북선에서 함포를 사격할 때 약간의 선체 흔들림이 있어서 원인 조사 중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하시오. 그리고 판옥선은 어떠한가? 판옥선은 양호합니다. 판옥선은 백병전에 능한 왜군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이니 잘 정비해두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각종 화포의 정비 상태는 어떠한가? 천자, 지자, 현자포 등 모든 포의 성능은 양호합니다. 화약 재고량도 이상 없습니다. 수고 많았네. 처음 전투라 장병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전투 지침대로 싸우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하니 식량과 물도 잘 준비해 두길 바라오. 말린 생선과 쌀과 김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라 좌수영. 적군의 승선 육박 전술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오. 또한 배가 물결에 흔들리기 때문에 조총의 명중률도 떨어질 것이오. 적을 알고 대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공격 시에는 항시 햇빛과 바람을 등지고 싸우되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맞추어 포의 발사각을 익힌 대로 잘 조절하도록 거듭 명심하라. 알겠습니다, 장군. 1592년 5월 4일 기다리던 이역기 함대가 도착하지 않자 단독 출정을 개시한다. 판옥선 24척과 작은 배들이 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군 출정하라! 첫 출전인 것이다. 판옥선이 줄을 지어 경상도로 향한다. 전라좌수영을 떠난 함대가 다도해 섬들을 하나하나 지나간다. 다도해의 지형을 꿰뚫고 있는 조방장 어영담의 안내를 따라가기로 한다. 곳곳에 숨어있는 왜군들을 살펴야 합니다. 당포 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겁니다. 조방장 어영담이 있어 정말 다행이오.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방장 어영담은 남해의 복잡한 구조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1592년 5월 7일 거제도 영등포를 돌아 나올 무렵 척후선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장군, 적들이 옥포 앞바다에 외선을 정박해두고 육지에 올라가 마을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외선은 얼마나 되던가? 아답게 선과 새끼분에 도합 30여 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신중하게 행동하라. 알겠습니다. 모조리 쓸어버려라. 약해 빠진 초생징들 다 잡아 죽여라. 에이, 죽여라. 쓸만한 물건은 모조리 가져간다. 안 된다 이놈들아.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란 말이다. 아, 그래? 그렇다면 더욱 가져가야지. 안 된다. 방해하지 마라. 그건 1년치 먹을 식량이라 안 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초선이는 모조리 죽여라. 아, 예쁘게 생겼네. 같이 가자. 나는 결혼한 여자다. 애도 있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린 여자가 필요해. 따라와. 놔라 이놈. 내 아내다. 뭐야? 방해하지 마라. 나도 죽여라 이놈. 네 놈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 그럼 같이 죽어. 시끄럽다. 일본군들은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며 마을의 물건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 역시 조선의 술맛이 최고야. 음식도 맛있어. 술을 많이 마셨더니 쉬가 마려워. 바다에 빠지지 말고 잘 싸고 와라. 에? 저건 뭐지? 조선 수군이다. 조선 수군? 아이, 조선에도 수군이 있었냐? 병사들을 빨리 배로 복귀시켜라. 집합하라고? 에이, 한창 기분 좋은데 뭐야? 에이, 뭐야? 대장이 배로 돌아오라는데 가봐야지 어쩌겠어. 쫄병이 힘이 있나? 뭔 일인지 가보자. 동작 봐라. 비상이야, 비상. 빨리빨리 움직여. 조선 수군이 다가왔다. 각자 위치로 가서 대열을 정리하고 총을 장전하라. 장전하고 발사하라.
일본군의 총은 판옥선과 거리가 있어 어림없었다. 거리가 멀어 어림없다. 배를 조선 수군에 더 가까이 가라.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발포하라. 판옥선의 지적도와 힘적도가 일제히 발사됐다. 이게 뭐냐? 판옥선 안에서는 수군들이 화약에 불을 붙여 발포한다. 사정거리에 왔을 때 최대한 빨리 발포해야 한다. 포탄이다. 피해라. 장군, 배들이 침몰합니다. 나도 보고 있다. 백병전을 펼쳐라. 조선군 배에 바짝부터 배로 올라 싸워라. 뭐가 이리 높아? 장군, 조선군 배가 높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다리를 놔서라도 올라가 싸워. 적들이 가까이 왔다. 화살을 발사하라. 장군은 몸을 피하시지요. 그럴까? 나라도 먼저 살아야겠다. 빨리빨리 노를 저어라. 적함대의 사령관 도도 다카도라가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도주했다. 일본군은 겨우 두세 척만 살아남았다. 분하다. 이런 참패를 당하다니. 제장들 수고 많았소. 병사들아,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고생들 했으니 오늘은 남포부두의 배를 정박하고 편히 쉬기 바란다. 제장들은 오늘 전투 결과를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시오. 예, 장군. 전과를 보고하시오. 예, 장군. 일본의 대선 13척, 중소선 13척이 침몰하였고 적군 2,000명이 죽었습니다. 오, 그래. 우리 군은 어떠한가?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수고했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네. 도주한 적을 쫓아 하포 쪽으로 가서 적들을 섬멸해야 한다. 예, 장군.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생존한 적들이 섬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일대를 수색하여 적들을 섬멸하도록 하라. 조선 수군은 적진포에서 다시 적을 만나 적선 13척을 격파하고 전라좌수용으로 귀환하였다. 1차 출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대선 26척 등 도합 44척의 적선을 분멸 또는 격침시켰으며 아군의 피해는 경상자 몇 명뿐이었다. 제16화 레전드의 대화 4편. 전하, 웬 한숨이십니까? 벌써 600년이 흘렀어.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가 1418년이니 600년이 맞습니다. 당시 전하의 춘추가 21세였지요. 맞소. 통제사는 어떻게 연도와 나이까지 정확히 아시오? 네이버로 검색하니 바로 나오더군요. 허허,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줄 미처 몰랐어. 임진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전쟁의 승패도 크게 달라졌을 거라 사료되옵니다. 전하, 계속 말씀하시지요. 외란 때문에 불탄 뒤 270년간 폐허로 있었던 곳이 후손들에 의해 복원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오. 맞습니다, 전하. 경복궁 본래의 위용을 찾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하옵니다. 경복궁을 통제사와 함께 걸으니 내 기분이 매우 좋소. 허허. 저도 좋습니다. 이게 다 전하의 성덕이지요. 아니요, 통제사의 분투덕이요. 통제사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것 같소. 과찬이십니다. 전하, 혹시 BTS를 아시는지요? 당연히 알지. 조선의 소년들 아니오. 대표곡이 피땀 눈물인 것도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는지요? 영국의 비틀즈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 정말 자랑스러워. BTS 때문에 한글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고 스포츠계에서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의 성덕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가 세계 정상급이야.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이온지? 정치 말이야.
왜 정치는 후진국 수준인지 모르겠어.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난 자네가 없었다면 이 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네. 전하, 그건 한 나라의 장수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네이버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이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일본이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한 것은 조선이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오. 일본이 더 큰 야망을 품었다는 거로군요. 이리 와보게. 뭐? 보시오.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명나라를 치고 오호. 명나라를 점령한 다음에는 천축국을 치고 나아가서 샴과 루손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려 했단 말일세. 오. 저도 히데요시의 야망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란 반복된다고 하지 않나. 300년 후 저들이 기어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어. 그렇군요. 만약 그때 통제사가 없었다면 저들의 야욕은 그때 벌써 실현될 뻔하였네.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네. 물론 히데요시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파미르 고원을 어떻게 넘을까 하는 문제까지는 몰랐겠지만 여하튼 아시아 여러 나라가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 거요. 그것을 막아준 것이 우리 조선이었고 그 한가운데에 통제사가 있었던 것이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하도 과천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신이 어찌 혼자서 그런 위협을 이뤘다 하겠습니까? 함께 싸워준 장군들과 당항포의 김천성 같은 병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조선의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김천손이 누구인가? 손기정 선수에 필적하는 조선의 마라토너입니다. 오호,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17화에서 나옵니다. 물론 통제사 말대로 조선의 민중과 수군과 의병들이 공이 대단하지만 어쨌든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전화를 조선에서 막았으니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요. 황공하옵니다. 에이, 전하, 왜 화가 나셨습니까? 생각할수록 명나라가 괘씸해서 말일세. 조선과 자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니 말일세. 대문 앞까지 붙은 불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꺼주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지 않는가? 선조께서는 명나라의 공덕을 칭송하며 제조 지은이라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나라에게 뼛속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통탄한 일이 아닌가 말일세. 왜군 퇴치에 진짜 영웅들을 제쳐놓고 조선 땅에 관우 사당까지 지어주고 제사를 모시는 건 정말 지나친 사대주의야. 어쨌든 명나라는 자네에게 감사해야 해. 자,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감세. 그러시지요. 잠깐, 만약 왜군 일군이 고니시가 아니고 갓도오였다면 전세가 달라졌을 거야. 새벽이 동토하고 있습니다, 전하. 새벽이 와도 할 말은 해야겠네. 갓도오는 피시요동을 침입하여 전황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들었을 거야. 통제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감이 옵니다. 협상가인 고니시가 일군이었기에 다행히 불길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마도 말이야. 대마도요?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했을 때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켜야 하는 건데 제주도보다 가까우므로 편입했으면 충분히 우리 영토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못했어. 천추의 한이로다. 전하,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17화 작전회의 1592년 5월 10일 전라 좌수영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바다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요즘도 그런 노래를 부르나? 무슨 소린가? 이 양반아, 유행에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그 장군님이 지어주신 조선 수군가가 있지 않은가? 처음 듣는 소린데 나도 사실 소문으로만 들었네. 좀만 있으면 신곡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쪽 잘 밀어. 끼워! 그동안 육군의 연전연패 소식만 듣다 보니 어찌나 불안하던지. 나도 요즘 밤잠을 설쳤다니까.
근데 외놈들 배를 44척이나 격침시켰으니 참 대단하지 않아? 그렇고 말고 돈으로 따지면 이게 이득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지. 그뿐인가? 우리 아군은 거의 피해를 본 게 없다는 게 대단한 거지. 맞아. 이게 다 이순신 장군님의 지략과 용맹함 덕분 아니겠나? 맞네, 맞아. 장군님 장군님, 만세! 만세! 그래 맞아. 우리도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외놈들이 조선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래야지.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으며 우선은 군량미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장군님, 어서 오시오. 군량미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군량미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금 상태론 일주일 뒤엔 식량이 바닥나게 생겼습니다. 식량 수급이라 고민해 보겠네. 그것이 식량 문제만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전장에서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또 훈련하느라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어찌 힘이 안 들겠나? 그래서 어제 부족한 군량미이지만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잘했네. 또한 전장에서 들려온 승전 소식에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있사옵니다. 밖은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장군님께서 손수지어주신 조선수군의 노래를 병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술과 음식을 먹으며 피로도 풀 겸 이 조선수군의 노래를 연습시켰습니다. 병사들이 아주 좋아라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 그런 재주가 있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중에도 사기 충전한 병사들의 수군가가 바람을 타고 내륙 깊숙이 바다 저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출렁이는 파도는 내 가슴에 끓는 비 몰아치는 바람은 분노의 숨소리 떼지어 몰려 몰려라 우린 이긴다 무도한 침략군에 맞서 언제나 이긴다 사랑하는 내 나라 부모 형제 조국을 지키고자 우리는 간다 은하수 포름물 흐르는 별처럼 아득한 옛날과 머나먼 미래에 아름다운 꽃 피어나는 삼천리 강산 이 땅에 꿋꿋이 살아온 우리 배달민족 천만대 이어갈 나의 조국 그 향기 창공 높이 영원히 퍼진다 영원히 퍼진다 1차 출전에 대한 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군님, 조선 수군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병사들이 훈련받을 때나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 흥얼거리곤 합니다. 노래를 지은 보람이 있구만. 여하튼 여러분의 분전으로 세 차례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소. 아닙니다. 장군님의 헌신과 지략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출전은 긴 전쟁의 첫 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앞으로 수없는 전투를 치러야 할 텐데 비록 이번에 승리했다곤 하나 자만하지 말고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오. 알겠습니다, 장군. 이번 전투의 승리 요인과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 개진 바랍니다. 지난번 한포 사격 훈련 땐 이상이 없었는데 그 거북선이 왜 이번 전투엔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자포를 몇 발 쏠 땐 몰랐으나 천자포, 지자포 등 큰 포를 쏠 땐 이 선체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군요. 포신과 선체 간의 간격을 두어 발포 시의 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않도록 구조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거북선에 대해 잘 아시니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오. 다음 출전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소, 수고 부탁드리오. 그리고 근본 출전에서 적선 44척을 격파하였는데 아군의 포탄 소비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자, 지자, 현자포 합계 140발을 발사, 명중률은 31%였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적선의 규모가 30창 미만의 소규모였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겼으나 앞으로의 적의 대선단과 맞붙을 땐 그에 맞는 작전 대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하리라 봅니다. 옳은 말이오. 그에 대비하여 우린 더욱 많은 함선을 짓고 화포를 준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나저나 전하께 장계를 보내야 할 텐데. 전하께서 관서로 피난을 가셨다 하니 장계를 전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계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소? 전하께서 한양에 계신다고 해도 좋기 왕복 20일이 걸립니다. 헌데 이동 중인 전하께 장계를 전하고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국에 왜군이 쫙 깔려있는 판국이고요. 그러나 전하께 장계를 전하는 것은 전투 이상으로 중대사요. 가장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병을 속히 선정해 보고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장군. 히데요시의 나고야성. 뭐시라? 타카도라가 옥포에서 패했다고? 그는 불패의 수군장이 아니던가. 어찌 그깟 조선군에 패할 수 있느냔 말이다. 어서 대답들 해봐.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하라. 예, 전하. 배 44척을 잃었고 병사 5,00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력 손실은 후방 대기병으로 보충하겠지만 이 아까운 배들을 왕창 잃은 건 대체 어쩔 거냐 말이야. 이 머저리들. 휴, 나는 피했다. 병력과 군량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 답답한 놈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배를 만들어. 빨리빨리 서둘러 만들라고. 대륙 정벌의 말보다 중요한 게 배란 말이다. 병신 같은 도도놈. 이 다이코 군대의 패배의 기록을 남기다니. 제18화 이순신의 제2차 출전. 1592년 5월 29일 여수 앞바다. 외놈들 덤벼보라고 해. 다 아작을 내줄 테니까 말이야. 그놈들 장군님만 보면 오금을 지려서 총 한 발도 제대로 못 쏠 거야. 자네 들었는가? 이번 전투부터는 불을 뿜는 거북선도 함께한다는 건 말이야. 그래, 거북선 천하무적 천하무적 조선수군 조선수군 만세! 만세! 장군, 사천 앞바다에 적선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선은 몇 척이나 되는가? 대소작선 13척입니다. 사천으로 가자. 준비해라. 전군 출정하라! 23척의 전선을 이끌고 이순신 함대가 사천 앞바다에 이른다. 사천 선창에 외선 13척이 줄을 지어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물때가 썰물이어서 전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사천 앞바다는 수심이 얕은 데다 썰물대라 작전을 펼치기가 여의치 않아. 적들을 바다로 유인하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래, 조금 싸우다가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자. 선두 진격하라! 포를 장전하라! 우리도 맞서 공격하라! 건방지게 선빵을 날리다니. 물러나지 말고 가까이 붙어 소총으로 대응하라! 장군, 놈들이 총으로 대응하여 말려들고 있습니다. 됐다. 이제 퇴각하는 것처럼 뒤로 빠져라. 조선군들이 도망간다! 계속 돌격하며 모조리 부숴버려라! 드디어 조수가 바뀌기 시작했다. 밀물이 밀려온다. 이제 때가 됐다. 거북선을 앞세워 돌진하라! 저게 뭐야? 괴물이다! 자꾸 괴물 같은 저것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보고 있다 임마. 피하셔라. 피할 틈을 안 주는구나.
이순신 장군은 불행 중 다행으로 왼쪽 어깨에만 총상을 입었다. 거북선 건조에 곰이 많았던 나도웅과 이설은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이순신 연합함대는 보성과 통영의 중간 지점 바다에 위치한 사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군을 정비하였다. 6월 2일 일본 군선들이 당포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군, 일본 군선들이 당포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도 이순신 장군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어깨 부상은 좀 괜찮으신지요? 별거 아니요. 다 나았네. 다행입니다. 당장 당포로 가자고. 예, 장군. 당포 앞바다에 이르니 일본군 300여 명의 반은 성 안으로 들어가 분탕질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병력은 성 밖 험한 곳에 진을 치고 조선 백성을 상대로 사격을 하고 있었다. 성 밖으로 나오는 조선 놈들은 모조리 죽여라! 한편 외 함대는 21척이 두 선창에 나누어 정박하고 있었다. 함대의 중앙엔 6에서 7m 높이의 아닥개선이 있었다. 붉은 비단 휘장을 두른 층루에 일본 장수가 지휘하고 있었다. 외장은 가메이 고레노리와 사천해전에서 패했던 구루지마 미치유키였다. 거북선을 보내라. 적 가까이 접근했다. 모두 공격하라. 기습이다. 이게 뭔가? 조선 함대의 기습입니다. 적장을 잡았다! 대장이 죽었다! 일단 도망가자! 남은 외선들을 모두 불태워라! 조선 수군들이 21척의 외선들을 모조리 불태웠다. 그러나 사살된 장수는 가메이 고레노리가 아니라 성명미상의 다른 장수였다는 것을 알았다. 장군, 외장이 가메이 고래놀이가 아닌 듯합니다. 여하튼 당포해전은 적선 21척 모두 분멸시켰다. 통쾌한 승리입니다, 장군. 6월 4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역기 함대가 도착했다. 25척의 전함을 이끌고 온 이역기 함대에 합류해 조선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도합 52척의 함대였다. 하지만 일본 함대의 총 규모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였다. 그러나 명장의 지휘를 받은 조선 수군은 더욱 당당하게 동으로 진격을 계속한다. 전라우수사 이역기, 그는 왕족으로서 계급상으로는 이순신과 동급이었으나 연합함대의 지휘권은 나이도 위였고 관할구역 대장인 이순신에게 맡긴 상태였다. 경상우수사 원균 또한 합류하고 있었으나 자기 함대 군선은 다 잃고 겨우 4척만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지휘권은 이순신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6월 5일 고성 땅 당안포에 일본 군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함대는 즉시 당안포로 출격하였다. 이제까지의 싸움은 주로 왜군이 육상이나 해안에서 공격 또는 방어하는 싸움이었다. 당안포 해전은 조선 수군이 처음으로 해상에서 적군과 맞닥뜨려 싸운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도 거북선이 돌격하여 적의 대장선을 깨뜨려버리고 대전을 사살하였다. 이 해전의 적장은 구루지마 미치유키로 일본의 손꼽는 수군 명장이었지만 이순신에게 목숨을 잃는다. 조선 수군의 전과는 대단하였다. 이날 해전에서 아군은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 합계 26척을 격파했다. 6월 7일 율포해전에서도 대중선 7척 격파 및 적장 여러 명을 사살했다. 6월 10일까지 11일간 지속된 2차 출정에서 총 67척의 함성과 적장 여러 명을 비롯하여 7, 8천 명의 사상자를 낸 전과를 거두었다. 이를 행제소에 보고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대단하옵니다. 역시 믿을만하오. 내 포상을 내려야겠소. 선조는 이순신을 자원대부로, 원균은 가선대부, 이역기도 가선대부로 포상하였다. 뭐라고? 구루지마 미치유키가 죽었다고? 배도 그렇게 많이 잃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우리 수군장들이 자살한 거 아니야? 조선 수군의 배가 튼튼하고 화력이 뛰어났다 합니다.
게다가 뛰어난 수군 명장이 지휘하고 있어서 무엇이? 수군 명장이라고? 조선에 그런 놈이 있어?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놈 이름이 뭐냐? 이순신이라고 하는 자이옵니다. 이순신? 이순신이래. 이자가 감히 이 다이꼬의 대륙 정보를 맡겠다는 거야 뭐야? 조선 일개의 수군 장수가 감히 히데요시의 대륙 경영 전략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이거 자존심 상해 죽을 지경이구나. 도도가 패하더니 구루지마까지 전사하고 열받아. 일본군의 명예와 다이꼬의 체면을 위해 이놈을 당장 제거하리라. 한양으로 육군을 따라 올라간 수군 장수들을 떼어서 남해로 즉각 보내라. 예, 전하. 와키자카 야스하루, 쿠키 요시다카, 다토 요시아키는 빨리 남해안으로 내려와서 이순신을 죽이고 그 함대를 쓸어버리도록 조치하라. 하이, 즉시 조치하겠나이다. 히데요시의 특명을 받은 수군 장수 3명은 서둘러 한양을 떠나 남해안으로 내려온다. 그 와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용인에서 전라감사 이과를 이끄는 조선 육군과 중립, 불과 2,000명의 군사로 5만 명이 넘는 조선군을 격파하고 곧바로 남해안에 도착한다. 나머지 두 장수도 남해안에 도착, 이순신 함대와의 교전 준비에 들어간다.